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검단 센트럴 프로지오 이제 줍줍 특집 2부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건 검단에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 중에 검단이 그래도 괜찮지만 서울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검단 신도시가 분양가 대비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끝나도 검단 신도시에 있는 집 한 채가 서울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평형, 비슷한 규모의 단지, 비슷한 구조의 그런 입지를 가진 아파트 대비 100%쌀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송파에 있는 아파트랑 위례에 있는 아파트, 뭐 판교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 대장 아파트들 따졌을 때 송파에 있는 아파트 대비 다른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싸겠죠. 예, 보통 뭐 위례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한 6, 70% 선, 판교는 한 80% 선 정도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 뭐 때에 따라 판교는 한 90%선 되겠죠. 근데 판교는 그 나름대로 직주 근접을 끼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고, 검단은 사실 직주 근접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그런 산업시설이나 뭐 업무시설을 끼고 있는 그런 신도시는 아니죠. 베드타운에 가까운 그런 신도시인데, 물론 뭐 그 안에도 계획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걸로 채워질지는 가봐야 하는 거라. 그렇지만 계양 테크노밸리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좀 더 오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검단 김포의 가장 큰 직주 근접인 마곡 대비는 아무래도 오를 수 없는 구조예요. 마곡은 다른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일단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 중에 9호선을 끼고 있고 공항철도가 나중에 용산으로 이어질 예정인 공항철도도 끼고 있습니다. 용산편도 이제 나중에 만들 건데 용산이 어, 포스트 강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문가분들도 뽑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곡은 굉장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곡이 완성된 시점 2024, 5년과 그리고 검단이 완성되는 대중교통이 들어오는 시점이 2024, 5년 경이 맞물리기 때문에 검단 한 채를 가지고 그걸 이제 매도를 해서 이득을 보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그냥 마곡을 들어오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제가 실행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마곡 내에서 마곡의 대장 단지인 엠벨리로 이동한 사례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곡 내에서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 하는 건 이미 막혔습니다. 그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데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대출이 LTV, DTI가 모두 40%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마곡의 엠벨리가 10억, 11억, 12억, 13억 하는데 40%만 대출 받아선 나머지 금액을 우리 직장인들이 메꿀 수가 없어요. 메꾸기 굉장히 힘든 구조고, 이렇게 해서 40%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해도 이 다음 레벨, 예를 들어 어, 엠벨리가 뭐 13억 정도 한다면 강남에 있는, 용산에 있는 뭐 이런 아파트들 한 채를 팔아서 그걸
현금 환원해서 다시 용산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몇 억이라는 갭이 생기거든요. 그 몇 억이라는 갭을 어떻게 메꾸는지를 오늘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해요. 지금 벌써 1시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겁니다. 조정 지역이 아닌 비조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런 쪽으로 빠지셔서 검단이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서 70% 대출을 받아서 두 채를 사라. 70%, 뭐 여기 보시면 1주택은 60% 낮아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두 채가 그리고 유사한 지역에 가지고 계시면 오르는 게 같이 오르겠죠. 비슷한 단지니까. 그 같이 오르면 단순해요. 뭐 6억짜리가 두 채 있었어요. 그 6억짜리가 7억이 됐다고 치면 1억씩 오르죠. 원래 한 채 가지고 있었으면 1억만 올랐을 텐데 그럼 2억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2억 갭 있는 단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마곡에 보시면 한솔 솔파크라는 데가 있고 마곡 푸르지오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산 시점은 13년이었습니다. 3억 7천에 사서 제가 판 게 이건 20평대고 20평대가 아니구나. 20평대를 샀어요. 13년도 2억 8천 뭐 요정도 선에 샀다고 치면 제가 판 가격은 여기 있는 신고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그래서 요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한 채만 가지고 있었냐? 한 채를 또 샀습니다. 마곡 프로지오를. 이거는 다른 현금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이건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요 정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거의 여기 있는 신고가에 가깝게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한 채만 가지고 있었으면 물론 많이 올랐지만 한 4억 올랐겠죠. 4억 올랐으면 한 7억, 뭐 7억 성이면 그것만 가지고는 이 10억, 11억, 12억 하는 이런 30평대로 보면 엠벨리를 살 수가 없어요. 8억만 있으니까. 근데 얘가 같이 올랐어요. 한 3억 벌었다 라고 했을 때 12억이 생기죠. 양도세를 내지 않는 기준을 맞추신다면 그럼 12억 주고 이런 단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뭐 현금 흐름도 받쳐줘야 되고 시장도 받쳐줘야 되고 뭐 전세가도 받쳐줘야 되고 계산할 건 많습니다. 근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점에 사서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시점에 팔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검단은 누가 언제 가장 사길 두려워할까요? 미분양난 지금이겠죠. 저는 어떤 분들에겐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걸 제가 뭐 강요하진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생활과 삶이 달려있는 문제여서 강요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는데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팁은 일단 첫 번째, 외곽에 지금 이제 대출의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근접 지역에 2개의 주택을 마련하셔야 돼요. 왜냐면 투자도 좋지만 가족들이 삶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활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면서 이런 투자를 하면 가족들이 힘들어요. 지쳐요. 막 애들이 전학을 가야 되고 뭐 직장을 출퇴근하는데 뭐 그런 동선이 꼬여버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자도 좋지만 생활도 중요시하는, 일단 저의 입장에선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취득은 1년의 텀이 있어야 돼요. 그 일단 양도세를 내시면 뭐 양도세를 내도 남는 건 있지만 양도세를 내시면 그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받지 못하고 양도세를 내시면 그만큼 다음 지역 이동하실 때 자금이 세금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언제 잡냐? 지금 한 채 잡으시고, 한 채는 뭐 지금 잡으시는 건 좀 약간 세금 문제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땐 입주가 막 몰려서 금매 같은 게 나오거나 전세 맞추지 못하고 이런 게 나오면 그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로얄로 잡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 물량이 터질 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지역은 이제 입주장에도 주변 지역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경우에 그 노후 아파트에서 이제 이사 오려는 수요가 있어서 주변 노후 아파트는 많이 이제 힘드시고, 그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굉장히 빨리 차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최근에 예시를 들면 시흥의 은계가 그래요. 시흥의 은계지구인데 여기는 이미 피도 다 붙었어요. 피도 다 붙고 전세도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괜찮은 가격대. 예시를 드리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은계 우미린 이런 데 한번 봐보시면 어느 정도 피가 붙었고 어느 정도 전세가가 맞춰진지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은계도 이제 입주장이 시작되고 주변에 이제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을 거라 시뮬레이션을 잘 또 해봐야 향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를 볼 텐데, 여기가 이제 기존에 구축 아파트들이 있었고 이렇게 이사 오면서 전세도 잘 맞춰지고 했거든요. 막 초역세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를 말씀드립니다. 초역세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춰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검단이 유사한 점이 주변에 이거 렉이 있는데, 주변에 아시겠지만 그 아직 구축인 아파트들이 있어요. 구축 아파트를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고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이사 오시면서 전세가나 뭐 분양권에 대한 피나 이런 게 맞춰질 수 있어서 계획이 꼬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 문제를 생각하셔서,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을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2개 정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그게 올랐을 때 완성되는 시점에 팔고 다른 더 좋은 서울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계획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2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늦은 시간인데도 좀 무리를 해서 찍어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검단 편은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지역 소개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리뷰한 곳이 위례랑 그리고 검단 지역 했는데 청계랑 그리고 청량리, 용산, 마곡도 해야 되고 강남도 봐야 되고 둔촌도 봐야 되고 되게 볼 곳이 많거든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자기 지역만 너무 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지역만 보다 보면 자기 지역, 자기 물건에 굉장한 애착이 생기고 그걸 이제
약간 다른 분들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순간 막 불붙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소중한 나의 집이지만 여기만 보고 다른 데 안 보시면 어, 지역이 이제 변화하는 걸 잘 못 느끼시고, 같은 가격에 다른 지역도 투자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제가 결혼하고 막 원룸에서 신혼생활하고 할 때, 음, 방에 그 서울 지도를 큰 걸 사다 걸어 놨었어요. 제가 길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지역을 이제 가급적 많이 보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소개드리고, 뭐 다른 집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살 때, 매매할 때, 전세 놓을 때, 월세 놓을 때, 뭐 이런 것들 팁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찍을 게 되게 많네요.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해드릴 것도 생각 외로 많네요. 제가 계속 업무하면서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어떤 것들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적는데, 그게 계속 늘긴 늘지 줄지 않더라고요.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검단의 그 센트럴 프로지오 막 특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지연된 감도 있어서, 이제 검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한번 정리하고, 다른 이제 분양 나오거나 이제 할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어, 요 후에는 이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단톡방 분들이랑 좀 상의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